제가 2010년부터 가트너가 발표한 내년을 지배할 10대 기술 발표 자료를 쭉 추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2020년, 요거는 2020년부터만 리스트업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시대를 주름잡을 만한 최신 기술, 10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들이 쭉 보시면 2021년부터 AI가 엄청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하이퍼 초자동화, AI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AI 엔지니어링 갔다가 디시전 인텔리전스, 결국 의사결정을 뭔가 굉장히 인공지능이 탑재된 걸로 하겠다. 그 다음에 제네AI가 여기 등장을 하죠. 22년에 유일하게 12대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10대 기술이 아니라. 그러다가 다음에 넘어오면 어댑티브 AI, 적응형 AI입니다. 누가 시켜서 학습된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활동을 하면서 쌓였던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적응하면서 학습을 현장에서 하는 그런 AI가 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다음에 오시면 AI 어그멘티드 디벨롭먼트, 제네AI, 인텔리전트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 다 AI입니다. 그죠? 내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10대 기술 안에 거의 반 이상이 AI가 탑재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AI 혁명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AI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가트너가 이렇게 발표했다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가트너가 얘기한 대로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두 가지 이유겠죠. 가트너가 잘 맞췄거나 아니면 가트너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한 거겠죠. 그대로 가이드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그게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세상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우리는 물려하는 사람들이니까 가트너가 참 친절해요. 10개를 8개로 줄여서 내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둬야 할 SCM 분야에서 집중해야 될 기술이 무엇일까요? 라는 거를 쭉 같이 발표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25년도에는 폴리펑셔널 로봇, 그러니까 아까 멀티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로봇.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지 기능만 무한 반복하는 로봇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에이전틱 AI 뭐 이런 것들 같이 등장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모든 작업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사용자 경험이 AI 베이스로 굉장히 풍부해질 거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S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단순하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뀔 거다. 바뀌어야만 한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일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그러면 아까 오토노머스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토노머스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오토매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토노머스를 써요. 자동차는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중에 등장을 했죠. 그죠? 자동이란 뜻은 오토매틱이죠. 그죠? 매뉴얼의 반대니까. 오토노머스는 뭐냐면 사람의 개입이 철저히 배제되는 것들이 오토노머스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율학습은 교과목에 선생님이 없잖아요. 자율주행도 운전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차선 변경할 건지 내가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결정하는 게 자율주행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오토노머스 비즈니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오토매틱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현해내야 글로벌리 경쟁력이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을 반복 수행하는 거고요. 자율은 의사결정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엣지 AI라고 하는 최말단에 있는 단말기가 AI가 탑재가 돼서 걔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엣지 AI의 끝판왕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신 기술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념은 뭐 조금 존 메카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간처럼 사고하는 시스템,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인간처럼입니다.
like human being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발전을 시켜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인공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사람처럼 사고하고 그 사고의 베이스에 행동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네AI가 등장을 했잖아요. 피지컬 AI가 등장했죠. 아니요. 그거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학습된 범위 내에서, 컴퓨팅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더 발전해서 아까 윌 스미스가 나왔던 영화에서 사고하고 자기 혼자 철학을 가지고 뭐 자기만의 체계를 만들고 세계를 만들고 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역사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 굉장히 오래됐어요.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등장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팔순을 바라보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뉴럴 네트워크로 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여기 보시죠. 70년대 AI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야, 그 완전 사기잖아 라고 했다가 70년대 붐업되는 게 이때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을 하게 되니까 오 가능하겠는데 라고 해서 한참 팔아먹다가 또 사기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때쯤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가 등장을 하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그때쯤 GPU가 등장할 때쯤 다시 AI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개념은 이때 등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걸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1차 붐이 아까 50년대였고 2차 붐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 나오고 막 이러면서 등장을 했다가 훅 떡꺾었어요. 야, 이것들 진짜 구현해내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만 알파고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딥러닝이 있는데요. 딥러닝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속도로 그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때가 3차 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세돌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죠. 알파고한테 져주면서. 진 건데 져줬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요. 사람의 영역으로만 생각됐던 바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들어와서 사람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3차 붐이 일어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한계점들을 극복해낸 그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의 기계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시키면 스마트 머신이 되는데 아까 스마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SMR, ART에 다 들어간 거죠.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계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계 학습은 아까 인공지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처럼 사고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을 한다 그래서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계가 학습시켜라. 그럼 학습하려면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없이는 학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피지컬 AI는 뭔가요? 그냥 기존에 등장했던 그냥 AI에서 제너레이티브 AI는 마치 사람처럼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글도 쓰고 질문하면 답변하는 뭔가 생성형 AI인데 피지컬 AI는 뭐냐? 이게 AI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버전업을 시키려면 야 다시 꺼내와 두뇌를 꺼내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새로운 모델을 넣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더 성능이 좋아지면 다시 탑재를 하고 이렇게 움직여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엔진을 계속 버전업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듯이 그렇게 가는 건데 피지컬 AI는 그게 그거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인공지능을 탑재시킵니다. 운전을 해요. 사람이 직접 할 때도 있고 자율주행도 할 때도 있겠죠. 그럼 이 과정에 그냥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엔진이 자체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청소해라고 하면 여기에 집이 지저분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디가 침대인지 어디가 테이블인지 모르다가 한 2, 3일 청소시키면 잘해요. 왜냐 다 아니까. 그런 걸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류센터 안에 피지컬 AI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우왕탕탕탕 하겠지만 좀 지나면 지네끼리 잘 피해 다니고 물건도 잘 찾아오고 적재도 잘 하겠죠. 이제 그런 개념이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디바이스가 움직이는 결과들을 기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하고 자가 학습을 통해서 또 좀 더 좋은 엔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 이제 피지컬 AI가 들어와 있는 현상들입니다. 테슬라도 쓰고 있고 요리도 하고요. 자동차 공장에도 들어가고 제가 얼마 전에 상해 전시회를 갔더니 적치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직은 좀 어설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Artificial Generative Intelligence라고 하는 거는 AI인데 이게 일반화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냥 AI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람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터미네이터가 진짜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연결되어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핵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윤리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계속 한 2, 3년 정도 저한테 질문을 이런 많이 하세요. 인공지능이 들어왔어요. DX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물류와 SCM 어떻게 변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5개 꼭지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아까 상상한 대로 공상과학 영화에 이제 상상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류 SCM에서는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하고 싶은 거다. 사람들은 집에서 컴퓨터만 켜고 VR 장비를 끼면 물류센터에 출근을 할 수 있고 야 올라가 봐 그럼 5층 맨 꼭대기에 제품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고 야 움직여 배송해 명령만 내리면 모든 것들이 피지컬 세상이 물리적 세상이 사이버 세상과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돼서 그냥 디지털 트윈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물류와 SCM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 꼭 맞는 러닝화를 제작해줘라고 하면 어떤 걸 원하세요 물어보겠지만 물어보기 전에 인터넷에 가서 야 수일씨 로고는 요 정도 사이즈로 해주고 겉모양은 빨간색은 이렇게 하고 쿠션은 어떻게 놓고 색깔은 어떻게 해서 나한테 딜리버리 해줘.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나이키 아이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찍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집에 신발이 5일 있다 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완성된 스마트 팩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넥스트 이미지고요. 그래서 5가지 카테고리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물류와 SCM에 구현이 되는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AI예요. 예, 다 알잖아요. AI를 하고 있잖아요. AI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AI 대변혁의 시대라고 AI 하나.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내가 채널을 많이 열어놓고 좀 안정화를 시켜보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속도 경쟁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ESG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글로벌하게는 ESG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최근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물류 자동화 했더니 돈이 안 되더라. 근데 뒤에 뭐라고 붙어붙냐면 제대로 통합되지 않은 시스템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월가 주식 빡 빠졌죠. AI주 빡 빠졌죠. 코인 쫙 빠졌습니다. 왜? AI가 거품이 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버린 거예요. 이제 뭔가 필요한 거죠. AI가 들어와야 되는데 좋아 알겠어. 근데 그걸 우리한테 쓰려면 맞는 거야? 라는 얘기를 반문해야 될 시기인 겁니다. AI를 들어오려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우리한테는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라고 반문할 시기여서 뭔가 아까 관심이 엄청 올라갔다가 뭔가 거치는 구름이 거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AGV, ARMR, 뭐 다스, DPS 들어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엔 휴머노이드 들어와서 사람을 대체하는 걸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모이면 미래를 내다보고 싶은데 미래를 내다보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게 위험 관리입니다. DHL이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 들여다보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